수급을 보면 주식이 달라진다고 하죠. 큰손들의 매매 동향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. 수급이 보인다 시간, 힌트맨 이상준 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실시간 수급 체크는 MTN 통틀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.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 90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저희 앞으로 유튜브 채팅창 종목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동안 한 주간의 전체적인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아무래도 이 MSCI 리밸런싱 전에 외국인의 매도 계속되고 있다, 부담스럽다, 이 점을 꼽아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 제가 11월 초쯤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의외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, 네. 팔아야 되는데 네.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곧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급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고 오늘 수급 흐름은 글쎄요. 아까 오프닝 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셨는데 오늘은 안녕치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. 네. 뭔가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. 자, 이번 주 수급 이슈 좀 정리해 볼게요.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그제 이번 주에 그 같이 산 종목 중에서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삼성 SDI예요. 삼성 SDI가 네.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리고 LG전자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은 7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4일 연속 매수. LG전자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이 어제 그제 포함해서 4일 연속 동시에 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 두 종목 다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. 외국인 기관 매도하는 걸로 지금 매도 데이터가 잡히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탁 들어온 종목이 SFA 반도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. 시스템 반도체 주잖아요. 신고가 배경이 여기 있었네요.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네. 실적도 뭐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이죠. 이 종목도 역시 아침부터 오늘 수급이 좀 꺾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 흐름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그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종목이고 그나마 최근에 쌍끌이가 나타났던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수급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정도, 이 정도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띄입니다. 자, 이번 주 주간 수급 이슈로는 금융 투자만 보이는 11월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. 투자 주체별로 11월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누가 사고 팔았나를 좀 살펴보면은 금융 투자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샀고요. 연기금이 한 2천억 정도를 샀고 외국인이 그렇게 그 매도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연속적으로 매도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투신사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만 놓고 봐더라도 금융투자에서만 좀 매수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등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. 프로그램 매매가 바로 포함이 되기 때문인데요. 그렇다면은 프로그램을 빼고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 전체 금융투자가 1조 2천억 정도 샀는데 어제까지요. 프로그램이 한 4천억, 그거 빼고도 한 8천억 정도 샀다는 얘기죠. 반면에 연기금은 프로그램을 빼면은 1,000억이 채 안 됩니다. 900억 정도를 샀습니다. 그야말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만 샀다. 그나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라도 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 사는 주체별로 보더라도 매수 주체가 전혀 안 떠오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좁혀서 봐야 되는데 금융투자가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지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등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삼성전자입니다.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뭐 수급이 화장품주도 좀 눈에 띄고 이런 종목들, 금융투자가 사는 종목들은 일단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중에서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11월 들어서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은 KB금융 정도가 또 눈에 띄네요. 어쨌든 프로그램이란 변수가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시가총액 지나치게 상위에 있는 종목들 빼고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융투자의 매수를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탑10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수급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동성제약이 접수가 됐습니다. 어제 오늘 흐름이 좋질 않습니다. 지금은 4%대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 호재는 있어요. 광민감제 포토론이 19개 국가에서 독점 판매권을 공급 계약을 또 지속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주가는 왜 반영되지 못하는 거죠? 너무 많이 올랐었나요? 동성제약?
동성제약이요. 뭐 딱히 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. 예, 특별히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이 종목도 뭐 저희 수급이 오늘 좋지 않아요. 외국 기관 매물이 10억 원 이상 나오고 있으니까요. 잠깐 좀 최근에는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이런 양상인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팔고 있고 기관 매물이 외국인 매물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조금 전부터 일단 그 매도세는 일단은 조금 진정은 됐는데 오늘 같은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뭐 갖고 있다 그래도 거래가 워낙 안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매매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렵고 오늘 뭐 수급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 되겠습니다. 0.95% 하락세 나타나면서 8,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이 종목 하면은 뭐 비보 좋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기술 특례 상장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. 비보존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지금 낙폭이 또 있어요. 예, 잠시만요. 네. 오늘 컨디션이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. 네, 11월 16일자에 1,8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도 주체가 누군지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텔콘 RF 제약 되겠습니다. 나왔나요, 수장님? 네, 검색이 됐네요. 예. 텔콘 RF 제약 오늘 주가는 약보합인데 수급은 일단 좀 양호합니다.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 것 같고요.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어제 그제 샀었는데 기관은 어제는 좀 팔았고 이런 양상인데 오늘 현재 수급 흐름만 보면은 괜찮고요. 일단 비보존 얘기 말씀하셨는데 우회 상장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. 네. 일단은 상당히 호재는 호재인 것 같은데 거래가 일단 좀 많이 안 실리고 있어요. 이런 얘기는 이런 그 뉴스가 터졌는데 그 거래가 안 실린다는 얘기는 어떤 그 참여자들이 큰 호재로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매수 데이터는 오늘 잡히고 있고 뭐 전혀 팔만한 그 차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역시 거래가 부진하기 때문에 뭐가 매매 판단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호재가 미리 선반영돼서일까요? 오늘은 거래량 자체가 잠잠하다라는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. 이어지는 종목은 에어 부산이 되겠습니다. 뜨겁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오늘 주가 흐름과도 정말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7,500원대까지 육박한 에어 부산. 이 종목은 뭐 외국인 팔고 기관 사고 이런 흐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. 뭐 기관 매수 강도 훨씬 세고 거의 뭐 지금 이 파란 선이 그 기관 매수 추정치인데요. 검은 선은 저희 주가고요. 기관 매매에 따라서 주가는 그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기관 매매 영향을 뭐 거의 직접적으로 받는 모습인 것 같고 이런 종목을 사실 뭐 차트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차트로 좀 볼게요. 네. 어떤 흐름이 보일까요? 에어 부산. 이거 뭐 매매할 수가 없는 종목이네요. 이 뭐 이런 그 봉이 나오면은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런 그 양봉이 나오면서 이럴 때 중요한 게 거래가 얼마나 실리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평소 거래 한 지금 3배가 넘게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손바뀜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주가 급등했다 급락해갖고선 굉장히 한번 좀 굴곡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면 어느 정도 상황이라면 좀 들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. 네, 에어부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수급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네, 가시기 전에 또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장 한마디랑 특징주까지 묶어서 들어볼 텐데 추가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해야 돼요? 원고를 오전에 넘겼는데요. 그래서 네. 외국인이 그 일수로는 많이 팔았는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. 다만 그 팔지 않는다는 게 덜 판다는 게 호재는 아니다.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후 되니까 뭐 매도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고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뭐 김명룡 앵커가 지적했다 그러는데 MSCI 역시 뭐 그 영향이 월말까지는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전체적으로 MSCI 리밸런싱에 따른 그 물량은 크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수급 부진 그 악화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전략상으로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네. 코스닥이 지금 수급이 워낙 지금 부진한 데다가 12월까지 또 지금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죠. 대주주 양도차익과세. 뭐 요건들을 살펴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상장 주식의 2% 또는 10억 원.
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은 양도차익과세를 좀 많게는 30%까지 내게 되거든요.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굉장히 또 좁혀서 접근해야 되는 뭐 수급 좋아지면은 더 그 시장이 좀 매개가 확산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연말까지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도 틈새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. 지금까지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